오늘 함께 읽을 논문은 ASD 아동에게 카바스 모델을 적용했을 때 사례 연구에 대한 논문이고, 아이 한 명을 대상으로 2년 정도 카바스 모델 적용해서 조기 집중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더라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취약 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포함하고 의사소통 또한 결함이 있다. 그중에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랑 제한된 언어가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아이들의 출연율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게 2023년, 24년 논문인데 국내 수치가 2017년 최근인 것 같아요. 무슨 1000명당 26명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자폐성 장애가 28.8% 증가율을 보였다고 해요. 점점 아이들이 이러한 영향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ASD를 가지면 가정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우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들을 지원해야 되고 계속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 가정의 경우 국내를 살펴보면 아이들을 계속 치료하고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월 평균 이제 41만 8천 원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그러므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입에 대해 조기 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이제 왜 유럽의 국가 및 민간 기관에서는 ABA를 이제 ASD에 대해서 필요 지침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선호되는 치료법으로 승인을 했대요. 이제 국내에서는 2007년에 ASD 아동에게 인지, 언어, 지능,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ABA가 효과적인 거로 입증을 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IBI라고 조기 집중 행동 훈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이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진행이 된 연구들이고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 쭉 지나갈 거고 이 논문에서 사용된 카바스 모델 이건 이제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동 분석에 학교 교육을 위해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한 모델이고 여기서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카바스 모델 중에 엘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이 카바스는 지난 30년 동안 이제 검증이 된 모델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발달 지연 및 장애가 있거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속 적용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SD 아동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근거 기반 교수 방법 및 중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조기 집중 중재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드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ABA라는 센터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제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ASD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이제 조기 집중했던 내용들을 한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대요. 그래서 이 카바스 모델이 조기 집중 중재가 증상, 발달 연령, 언어 발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엘카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중재를 했을 때 그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항목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019년 11월 출생 아이를 대상으로 했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이제 6살인데 ASD 진단은 생활 연령 25개월에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조기 집중을 시작한 건 중재를 시작한 거는 27개월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다양한 기관, 검사 기관에서 3번의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여기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3번에 걸친 평가 모두 성인 지시에 따라서 낮은 수능도를 보였었고 주의 집중력도 부족했고 언어 및 사회적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18개월 전까지는 눈맞춤, 미소 짓기, 걸음마하고 운동 발달이 잘 발달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20개월 정도부터 상호작용의 빈도가 줄었고 이제 놀이터나 키즈 카페에 가도
좀 불안도가 높아져서 보호자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래들에게 다가가거나 피하는 모습이 딱히 뭐 관찰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25개월 때 수용 및 포용 언어가 1년 이상 지연을 보였고 뭐 엄마 아빠를 따로 호명한다던가 이런 게 없었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손 이끌기를 사용했고 빙글빙글 도는 행동이 있었고 뭐 줄 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해요. 배변 훈련이 아직 안 됐었고 식감 같은 데 민감해서 이제 먹는 것만 항상 먹는 그런 아이였고 뭐 따로 기관에는 다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이제 조기 집중 행동 중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센터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계속 지금 중재를 받고 있는 아동이고요. AB 아동센터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수업을 받는 동안 그 1년 단위로 계속 사후 검사가 이루어졌대요.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서 뇌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걸로 검사를 했냐, 네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밑에를 다시 보면은 우선 에이도스2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아이들과 노는 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직접 관찰하는 거, 30분에서 45분 정도 관찰해서 상호작용, 의사소통, 놀이와 기타 행동들을 영역별로 채점했던 에이도스2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교육 프로파일 검사라고 PPR이라는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발달, 연령 향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고, 발달적도 7개,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행동적도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돼서 검사자가 지시를 해서 아이가 수행을 하면 합격.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반응이 보일말락 말락한 거를 이제 싸트기 반응이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불합격. 검사 중에 채점이 되는 검사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 검사인데 언어 검사는 셀시랑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를 썼고 네 번째는 엘카 커리큘럼.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로 따지면 렛츠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 입기 수립해서 아이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는 커리큘럼이었다고 하고요. 엘카는 뭐 아동이 이미 알고 있는 목록 그리고 앞으로 학습해야 되는 목록을 제공하고 그리고 언어 행동 능력이랑 발달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도구였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이 아이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은 카바스 모델의 조기 집중 행동 프로그램인데요. 카바스 이 프로그램은 1대1로 이제 진행이 되는 조기 집중 행동 프로그램이고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런유닛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했대요. 하나의 런유닛마다 A, B, C 일반으로 적용을 하고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아이가 선생님을 쳐다보면 파리스 2 플러스 4 이거 이제 A 선생님이 지시를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하고 이게 이제 B 선생님 칭찬하는 게 아이의 결과 이제 하나의 런 유닛이 이렇게 ABC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하나의 런 유닛마다 이제 작성을 하는데 우리처럼 정반응 플러스, 오반응 마이너스, 부피 형태로 수집이 돼요. 우리도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기록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강화를 하는지, ABC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비율이 어느 정도로 지시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TPRA를 통해서 이제 교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교육적인 품질을 보장했다고 해요. 같이 TPRA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보수결정 프로파일이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습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해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뭐 이제 하향을 하면 중단을 하고 트렌드가 없으면 상의를 통해서 뭐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카 커리큘럼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는 7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렉츠는 10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언어 행동 기초, 청자, 화자, 학습 능력, 강화 제군, 자기 관리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영역별 예시가 쭉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재를 했냐 이제 이 카바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EIBI 요소를 사용해서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12시간 집중적인 개입이 제공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사전 레파토리
평가를 했고 수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10분 인사하고 그리고 개별 수업하고 1시간 20분 하고 화장실 갔다가 간식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개별 수업 30분 정도 짧게 하고 그리고 20분 그룹 수업. 여기 그룹 활동이 조금 짧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다시 인사하는 시간. 그래서 조기교실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사결정 프로파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3점 연속, 뭐 하향이 되면 계속 프로그램을 상향이면 진행하고 하향이면 하향이거나 5점 경향이 없을 때는 의사결정 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랑 진행한 그 방식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냐?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진행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내원해서 평가를 했고 ASD 증상의 수준을 그 ADOS 모듈 2랑 1이랑 2를 이용해서 점수를 비교했대요. 그리고 그 심리 발달 평가는 발달 연령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로 제시했고 아까 언어 평가를 통해서는 그 언어 등가 영역을 제시해서 파악을 했고 마지막으로 멜카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이걸 성취했는지를 원점수로 계산해서 이제 결과를 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 4회 일주일에 12시간 2년 동안 이제 아이가 조기 집중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에이도스2예요. 근데 우선 2번을 검사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처음에 검사를 1년이 됐을 시점에 검사를 했을 때는 모듈 1으로 검사를 했대요. 모듈 1으로. 근데 모듈 1은 에이독스에는 모듈 1이랑 모듈 2가 있는데 모듈 1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발화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고 모듈 2는 뭐 한두 단어 초기 발화 아이에게 진행이 되는 모듈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1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는 모듈 1으로 진행을 했고 점수는 7점이 나왔대요. 그럼 중간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5에서 7이 중간이고 2024년 1월에 평가 두 번째로 했을 때는 모듈 2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점수는 6점. 그래서 사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중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중간, 그리고 중간 수준이긴 하지만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모듈이 달라졌다는 거. 1년이 지났을 때는 무발화 대상으로 했던 검사 도구였다면 2년이 지났을 때는 조금 초기 발화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모듈 2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교육 진단 검사 결과인데요. 우선 이제 처음에 중재를 시작하기 전 평가에 따르면 생활 연령은 27개월, 발달 연령은 11개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재 1년 후에는 생활 연령이 40개월, 발달 연령이 37개월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성장을 했고 이제 2년 뒤에는 발달 연령 49개월, 생활 연령 50개월 수준의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중재 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뭐 모방, 인지, 소근육, 대근육 우리가 다 측정하고 있고 눈과 손의 협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운동성 인지 같은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발달 검사인데 이건 이제 셀시랑 프레스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고 처음에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는 쥐수 수행의 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고 검사로 대체가 됐었고 그때는 이제 수용 언어 15개월, 표현 언어 10개월 정도였대요. 그래서 25개월이었었잖아요. 그때 아이가 그때 금가 연령이 13개월 정도로 보고가 됐었는데 이제 중재 2년 후에 2024년 1월에 평가했을 때는 수용 언어 51개월, 표현 언어 46개월, 전반적으로 48개월로 생활 연령이 50개월에 거의 근접한 검사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굉장한 결과네요. 근데 이제 아이가 특별히 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검사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몇 번을 두드리는지 기억해서 똑같이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검사가 있나 봐요. 이런 청각적 기억력인 과제를 조금 어려워했었고 뭐 사동, 피동 이에 대해 좀 어려움을 보였고 그리고 뭐 이유를 포함하는 본문 사용 뭐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본문 사용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뭐 낭말, 회상 문장에서 동물 뭐 이름 몇 개 대봐 했을 때 1분에 7개 이상 돼야 되는데 뭐 과일을 말한다든지 이런 오반의 형태로 관찰이 되기는 했대요. 그래도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엘카 커리큘럼 평가에 의한 습득한 항목인데 이것도 우리가 분기별 보고서 할 때 이제 색칠해서 체크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첫 번째 프로그램, 2023년 2월, 그리고 2024년 1월 세 번 측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처음에 착성 유지도 어려웠고 뭐 선생님을 보지도 못했고 뭐 의도된 뭐 음성 반응도 없었고 뭐 포인팅이랑 뭐 소리 지르기 같은 발성만 관찰이 되었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강화 이력을 쌓으면서 안정되게 지시에 반응도 했고 그리고 뭐 모방하기 뭐 대근육, 소근육 뭐 이런 모방들, 구강 모방들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화된 모방까지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년간 영역별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보인 건 청자 영역에서 2단계 지시를 듣고 수행하는 거.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도 칫솔 가져와 뭐 이런 거. 그리고 장면 속에 두 가지 단서 듣고 해당하는 거 찾는 거. 파란 옷 입고 미끄러짐 타는 친구 어딨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물인데 뭐 소리 내는 거 누구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른의 간단한 말 듣고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과제. 누구 선생님 뭐 타고 왔는지 뭐 물어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화자 영역에서는 3어절의 이상의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학습 영역에서는 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막 나열하고 뭐 그림 이상한 것도 막 찾아서 말할 수 있었고 뭐 시대에 맞춰서 문장도 표현할 수 있었고 뭐 시계 보고 읽고 뭐 달력에서 어른이 가르친 날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취를 했네요. 또 신체 발달 영역에서도 뭐 가위나 풀, 연필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배변 훈련이 전혀 안 되던 친구였는데 배변 훈련도 가능했고 그래서 뭐 자조 기술 같은 것도 많이 형성이 됐고 뭐 사회성 영역에서도 또래나 어른들의 인사에도 반응하고 선생님 부르면서 주의도 끌 수 있고 네, 굉장히 기특하게 많이 자라줬네요. 여기 진행되고 있는 7개의 영역별로 그래프가 쭉 나와 있어요. 한 3개의 지점으로 보면 되는데 다 그래프가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요. 노란 게 가장 최근. 그래서 이 연구는 AB 기반으로 한 카바스 모델을 적용해서 조기 집중 행동 프로그램이 우리 ASD 아동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고 효과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AB의 기반으로 한 중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연구의 분위기를 보면 이 조기 집중 행동 프로그램이 ASD의 증상 심각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 조기 집중 프로그램의 그 커리큘럼이 반응이 올라갔다고 해서 강도를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는 없고 뭐 이거는 그냥 정량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통해서 증상의 심각도가 뭐 완화됐다고는 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 이걸 이제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이 심각도에 따라서 ABA가 행동이 유용한 도구라고 보고한 부모님들의 정성적인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량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그 질적 이 결과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심리교육 프로파일에서도 발달 연령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아이가 특히 모방이나 지각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동시에 언어성 및 동장성 인지가 함께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것은 학습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선생님에 대한 교수 통제가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EIBI 프로그램이 언어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까 봤듯이 처음에는 15개월, 10개월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생활연령과 거의 가깝게 되게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2년 동안 굉장히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츠도 마찬가지지만 이 엘카 커리큘럼은 그 세키나의 언어 행동을 바탕으로 아동이 형태로서의 언어보다는 기능적인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발적으로 언어 훈련을 하거나 자연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중재로 특징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언어 행동에서 말하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계속 동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데 환경적인 중재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카 커리큘럼 다양한 영역에서도 능력금을 향상하고 성취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그 사용한 4가지 검사 결과에서 모두 다 성취가 있었다. 또 이제 2년 동안의 조기 중재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효과성 검증을 일반화하기에는 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ABA 이외에 언어 치료를 또 주 1회 40분간 받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ABA로 인한 것이다라고 뭔가 단정 짓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면 언어 치료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이 없었다는 거. 추후에 만약에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통제 집단이 있으면 조금 더 명백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중기 중재를 통해 이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케이스를 논문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발전. 근데 이게 또 일상에서는 또 이만큼 보일까?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맞아. 궁금하긴 해요. 일상에서는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딱 하는데 자발적으로 많이 안 할 수도 있어. 그것도 너무 그런 연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기 일반화시키는 집중을 받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지시를 따르고 맞아. 하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통제 집단을 그러니까.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논문에서도 얘네들 너무 그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애기들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걸 뭐 생활 연령으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요.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단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잘 들리시나요? 네. 재밌네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단일 연구 많이 한다고.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연구 하기 되게 어려워. 맞아요. 애들끼리 그래서 너무 왜 달라가지고. 종류가 되지? 이거 무료라서.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은 거 좀 오래 다닌 친구들 거 비교해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좀 누적된 자료들 비교해보면 하시고 싶은 말 있나요? 느낀 점. 개별은 80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기교실에만큼의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개별이. 네,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보면은 이제 성장하기는 또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막 그룹 조기 교실이 2시간 반이긴 한데 그 개별 때 사실 많히 배우잖아요, 애들이. 80분이니까 똑같이 그 시간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케이스로 이렇게 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거 강아지. 다음 주에 만나요. 동안 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안녕.